야, 너 온라인 수업 다 들었어? 어? 온라인 수업? 응. 그거 그냥 아침에 출석 체크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몰아서 들으려고. 야, 저기 커피나 마시러 갈래? 내가 커피? 쏠게. 네가 쏜다고? 응. 야, 맨날 돈 없다고 하면 웬일이냐? 아, 몰라, 안 먹을라 말고. 아, 먹어야지. 야, 가자. 가자. 야, 잘 먹을게. 야, 너 이거 봤어? 뭐? 이거 우리가 영자 사진이거든? 완전 쩔지 않냐? 야, 이거 너 어디서 났어, 이런 거? 진짜 개쩐다, 야. 이거 여자애들이 영자 탈의실에서 본 사진 막 뿌리고 다니던데. 진짜 친하게 지내더니 꼴 좋지 않냐? 야, 좋은데, 야, 나도 좀 보내줘. 야, 근데 너 맨날 돈 없다고 한 놈이 이 돈은 어디서 났냐? 아, 그 인터넷에서 딱 아저씨한테 카톡 계정 하나 주면 3만 원씩 주거든. 아, 야, 그건 아는데 뭐 해봤자 그냥 3만 원대가 아니야? 아, 그 애들 거 빌리면 되지. 아니, 근데 빌려달라고 하면 애들이 줘? 아, 그거 살살 꼬셔보고 안 주면 좀 욕 좀 날리고. 너 성공하면 나랑 한띵이다. 아, 네, 여보세요? 그 카톡 계정 구하신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할게. 응답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철수냐? 계정 구할 수 있어? 하나당 3만 원 줄게. 언제까지 구해줄 수 있어? 구하면 전화하지 말고 계좌번호랑 카톡 계정 정보를 페메로 보내라. 오케이. 영호야, 너 카톡 있지? 형이 그 카톡 계정 좀 빌리자. 네, 있어요. 근데 왜요? 선생님이랑 엄마가 계정 빌려주지 말라고 하던데요? 야, 너 나 못 믿냐? 어? 내가 그걸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내 계정이 정지돼서 비밀번호 까먹어서 그래. 아, 그거 비번 재설정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니까 네 거 좀 쓰자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짜증나게 할래? 아, 형, 그냥 다른 애들한테 부탁하시면 안 돼요? 좀 줘.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 하든? 어? 너 안 빌려주면 죽는다. 빨리 카톡 아이디 보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말해서 더 알아오고. 내가 빌려달랬다고 하면 너 진짜 죽는다. 아, 형, 제발요. 야, 너 지금 무진 PC방에 있지?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너 형이 잘해주니까 형을 개무시하냐? 야, 왜 네 거만 보내? 애들 거는? 형, 애들이 안 줘요. 형 급하니까 빨리 빌려와라. 너 빌려오면 형이 좋은 사진이랑 영상 보내줄게. 이거 어떠냐? 어? 어? 2학년 누나네요? 형, 저 이거 애들이랑 같이 봐도 돼요? 야, 뒤질래? 너만 봐. 얘들아, 카톡 계정 있는 사람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뭐 하려고? 그냥 필요해서. 아는 형이 계정 잠깐 쓴다고 빌려달라 했거든. 아니, 이거 안 보내주면 형들이 때린대. 얘네도 때린다 했어. 그러니까 빨리 보내봐. 야, 근데 이거 이상한 데 쓰면 안 되는데? 나 걸리면 엄마한테 죽어. 아씨, 내가 대신 햄버거 사줄게. 야, 구했냐? 그 형, 카톡 계정 저 3개 보냈어요. 아, 야, 고맙다. 야, 너 내 이름 말 안 했지? 너 말하면 진짜 뒤진 줄 알아. 어? 네, 여보세요? 그 계정 4개 구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확인하고 돈 보내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형,
저랑 애들 카톡 영구정지 먹었어요. 그래서 뭐, 야, 미안하다. 근데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말했다간 너 이상한 사진 봤다고 소문 다 낸다. 그리고 여유되면 몇 개만 더 구해와. 아니면 네 친구들 연락처 나한테 넘겨. 잠깐, 함께 고민해볼까요? 영상에서 나오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찾아보세요. 어느 장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모두 찾아봅시다. 피해 학생의 입장이 되어보고 피해 학생이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질지 상상해 봅시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철수가 영호에게 카톡 계정 정보를 요구하면서 욕설 및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사이버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채팅이나 게시판, 악성 댓글, 쪽지 등으로 욕설 등 비방의 메시지 또는 상대방에게 경멸의 표현을 하거나 인격 모독성의 글 또는 놀림, 협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언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성폭력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영상에서 영자의 신체의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였다면 영자 친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촬영한 학생들 및 유포한 학생들 모두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성폭력은 수사기관에서도 엄정 대처하기에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빌리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계정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자신 및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통 카카오톡 계정을 빌리는 경우는
영상에서처럼 선배가 후배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리는 과정에서 협박, 강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일상적인 말로 계정을 빌렸다고 하지만 후배는 그 상황을 협박이나 강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이버 불법 도용이라고 하며 학교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철수와 아저씨의 장면에서 보시면 성인들이 학생들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 광고, 불법 메시지 발송, 성인물 광고 등을 학생의 계정 정보로 보냅니다. 엄연히 타인의 계정 정보로 불법적인 광고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계정 정보를 팔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타인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여 유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야, 너 이거 봤어? 뭐? 놀이방 영자 사진이야. 야, 이거 너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여자애들이 영자 탈의실에서 벗은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 야, 너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사이버 성범죄잖아. 아, 몰라. 보기 싫으면 말고. 야, 너 이거 얼른 지워라, 어? 나 안 그러면 소녀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너 학부로 신고당해, 임마. 어? 너 그리고 돈 어디서 났어? 아, 그 인터넷에서 카톡 계정 아저씨한테 끊기면 하나당 3만 원씩 주던데. 야, 그건 아는데 그거 하면 계정 정지 먹잖아. 너도 정지 먹었다면서. 어이, 뭐지라. 애들한테 계정 빌리면 되지. 특히 후배들한테. 야, 너 그 이 학습도 영상에서 안 봤냐? 남의 개인정보 마음대로 쓰면 그 처벌받아, 임마. 하지 마라, 어? 영호야, 형인데 네 카톡 계정 좀 빌리자. 형, 왜요? 나 계정 정지 먹어서 그래. 얼른 보내주라. 형, 저 그 계정 넘기면요 엄마랑 선생님한테 혼나요. 너 죽고 싶냐? 네 거랑 친구들 거 내일까지 다 보내라. 아, 어쩌냐 진짜. 어쩌지? 네, 선생님. 저 영호인데요. 그 2학년 형이 저한테 자꾸 카톡기 좀 빌려달라고 해요. 정말로? 헉, 영호가 걱정이 많았겠네. 누가 그랬을까? 쌤이 도와줄게. 그 희남이 형이요. 희남이 형이 자꾸 저랑 애들이랑 카톡 계정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영호야, 선생님이 알아볼 테니 희남이하고 연락하지 마. 선생님이 바로 조치 취할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될 대전지방경찰청 유성경찰서 김용수 경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최근 학교 폭력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잘 듣고 사이버 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특징을 알아보고 유형과 사례, 그리고 처벌 및 예방 방법, 신고 방법에 대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익산 여중생 폭행 영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2명이 1살 아래 여중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위협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학생을 두 학생이 번갈아 가며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잘못했다고 애원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주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폭행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피해 학생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이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보다 1살이 많은 가해 학생들. 한 명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유급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폭행을 문제 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어머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변도 요청까지도 한 걸로. 폭행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촬영해 친구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가치는 중요해요. 공동폭행이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피해 사실을 접했으며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중학생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사건은 폭행 영상이 SNS, 페이스북상에 게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은 이렇게 사이버 폭력과 함께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SNS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대상 2019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결과 학생 중 6만 명, 약 1.6%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사이버 폭력은 8.9%로 학교폭력 유형 중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 결과로 보면 직접적인 신체폭력과는 다르게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학교폭력 중 3위를 차지한 사이버 폭력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글을 하나 게시하게 되면 동시에 세계 곳곳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퍼지는 파급력이 빠르고, 내가 방금 SNS에 올린 사진도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내가 삭제를 한다고 해도 누군가 스크랩하거나 공유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했다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다시 공유가 되고 재생산되어서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랜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단체 채팅방에서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단체 채팅방에 한 명을 초대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욕을 한다거나 괴롭히는 떼카를 말할 수 있고,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그리고 채팅방에서 나가면 초대하고 또 나가면 계속적으로 초대해서 나갈 수 없게 하는 카톡 감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비방인데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방을 하고,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흔히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인데요.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나 거짓의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SNS상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저격글을 볼 수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있는 사진을 보면 나홀로라는 친구가 외로워라고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게시한 상태 메시지를 보면 누구를 지목해서 비난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하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들을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학교폭력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포감, 불안감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말, 글, 그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례와 영향력을 한번 볼 건데요. 최근 기사를 스크랩 봤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 학생들은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또 행위 자체가 폭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된 사건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에 가해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수를 그만두거나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일이 기사를 통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저지른 범행들이 결국 나중에서야 밝혀지면서 어린 시절에 했던 잘못들이 훗날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아님 내가 피해자라면 어떨까? 혹시 생각해본 친구 있나요?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어떠한 이유로 피해를 당할까요?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유로 첫 번째, 먼저 괴롭혀서, 두 번째, 장난으로, 세 번째, 오해와 갈등으로, 네 번째,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친구가 하니까 화풀이 순으로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해 이유 먼저 괴롭혔다? 무슨 뜻일까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나를 괴롭힌 가해 친구들을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발생한 뒤에 그리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현실에서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우리 학교 교실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모든 행동에는 이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많이 하는 사이버 비방, 패드립, 악플, 저격글 등등이 있는데요.
위 같은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 위 죄명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 사이버상의 특징으로 인해 중하게 처벌되고 모욕되는 경우도 명예훼손과는 다른 법령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로 사람이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가상인물은 청소년 때 명예훼손과 모욕을 저질렀네요. 이 서류는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 서류에 전과가 남아있다면 취직하기 어렵겠죠. 본인이 청소년 때 잠깐의 실수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7 신고센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게 된다면,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받았거나 목격을 하게 된다면 꼭 부담 갖지 말고 신고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이 있어서 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학교폭력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신고 방법은 우선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게 되면 주변 선생님, 가족, 친한 친구들한테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터넷상에서 글을 쉽게 게시가 가능하지만 쉽게 삭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한 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고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사이버폭력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사이버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기본적인 원칙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비난, 따돌림, 행위를 하지 않고 글을 게시할 때는 내가 상대방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고쳐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무려 8명이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는데요. 3, 4년 전만 해도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최근 같은 이제 신고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10명 중 2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혼자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이버 폭력을 목격하거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모른 척 하지 말고 꼭 도와주길 바랍니다. 화면에 SNS에서의 이제 새로운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이버 폭력이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내에서 주로 발생하여서 SNS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진은 카카오톡 내에서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거부할 수 있고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원치 않으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 댓글을 제한한다거나 차단하는 기능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 및 사회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이버 폭력을 체험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플은 19세 이상부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해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씨,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요. 바로 넘겨버렸어요. 막 빨리 보라고 욕을 하네요. 야, 한이주 대답 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줬네요. 똑같은 말들 이제 도배돼서 단톡방에서 이제 막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병신놈이 존나 나대고 야 미친이랑 이제 죽여줄 테니까 자살하지 마라. 설치고 다닌다. 페이크를 맞는 사진 이렇게 막 되게 더럽게 이렇게 괴롭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가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했는데 동영상을 올렸네요. 그 소리 들을 수 없나요? 너무 마음 아픈데. 진짜 안 돼. 이거 체험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어요? 비꼬는식으로 회복스타 다 됐다. 신선하다. 이거 진짜 심하네요. 제 번호랑 거주지가 탈렸어요. 탈리고 애들이 막 이제 저를 괴롭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네요. 되게 여긴 진짜 이 사진은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다들 다 병신이라 그러고 뭐가 쓰레기냐 그러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라 그러고 너무 심하다 이거. 바닥에 심지어 밥을 막 떨어뜨려 놓고 주워 먹으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인. 애들이 막 제 욕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나봐요. 이제 설치고 다닌다는 개 맞음? 이런 식으로 웃는 게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저격글이 올라와 있네요. 미친놈을 조심하라고 짝짝 설치고 다니라고. 한번 이제 닫고 문자가 오네요. 문자가 뭐라고 왔나요? 안 돼요. 엄마한테 문자 왔어요.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이거 너무 슬픈데. 데이트를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답장도 없고 엄마 화났다. 전화를 안 받는데 오는 길이냐. 왜 연락이 없냐. 걱정은. 동생도 괴롭힌다. 아니면 제 집에 찾아오겠다. 불을 지르겠다. 회복 보고 연락했다고 30살 아저씨도 괜찮냐고 막 이런 문자도 막 오고. 와 진짜 미쳤다. 왜 사냐 그러고 진짜 죽이기 전에 답장하라고 와있고. 왜 우리 가족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왜 우리 집이 막 불 지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무서움과. 안돼 엄마 욕 왔어. 네,
아마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끔찍하고 기분이 좋지 않죠.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진짜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그 학생은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도 저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처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돌과 개구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예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무심코 던진 작은 돌에도 작은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이더라도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괴롭힘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장난인 한마디는 너에게 상처인 한마디가 되고, 내가 던진 화살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사이버 폭력은 예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방법을 꼭 상기하시고 실천하여서 여러분들 중 누구도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유성경찰서 김용수 경찰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